안녕하세요. 머니가 머니입니다. 네, 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경제 신문을 읽어줘.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네, 바로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엇갈리는 재건축 시장, 잠실, 목동, 금맥, 속출, 압구정, 개포, 신고가, 잠실 5단지 음마, 공공재건축 검토, 악재, 호가 1억 이상 뚝, 목동 9단지 안전진단 탈락, 쇼크, 실망 매물 쏟아져, 압구정 개포, 연내 조합 설립 가시화의 집값 고공행진.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직전 거래보다 호가를 수천만 원 이상 낮춘 금매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공공재건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탈락 등 각종 악재가 쏟아지자 투자자의 발걸음이 끊기고 있어서다. 반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 연내 조합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압구정과 개포 등 재건축 단지들은 연일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면서 재건축 단지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 시장이 혼조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거나 인허가 단계마다 가격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규제로 수요를 인위적으로 눌러놓더라도 압구정이나 개포처럼 계기가 오면 가격이 한 번에 튀어오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재건축 인허가를 풀어 시장의 공급 신호를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경제, 금융, 주식. 코로나 끝나도 초저금리 자산가들 연 2%대 채권에 뭉칫돈, 국고채 금리 하락세, 저성장 국면 속 경기 전망까지 어두워 자산가들은 기대 수익 대폭 낮추고 우량 회사채로 눈 돌려 LG 디스플레이, 현산 등 회사채 연 2%대 이자 수익에도 인기. 국내 시장 금리가 적어도 수년간은 현재 수준으로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구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충격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자 수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자산가들은 연 2%대 우량 회사채 상품에도 뭉칫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들은 예금이자보다 더 나은 수익을 찾아 금융회사 연구채나 우량 회사채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부는 기대 수익 눈높이를 대폭 낮추고 연 2%대 이자를 지급하는 대기업 그룹 계열 회사채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장외 시장에서 순매수한 비금융 회사채 총액은 약 2조 6,600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천억 원 늘어났다. LG 디스플레이와 HDC 현대산업개발 등 연 2%대 중반의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회사채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채권의 대안이 될 수도. 시작 일각에서는 한국보다 금리가 높은 중국 등 해외 신흥국 채권이 고정 수익을 노리는 재테크 상품의 새로운 유행을 이끌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자본시장 개방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위안화 강세 전망도 매력으로 꼽힌다. 김 실장은 중국 채권 시장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진입 시점에 유의하면서 브라질 채권을 매입한다거나 유럽계 주요 은행 연구체에 투자하는 등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아마존 올해 33만 명 신규 채용, 빅테크 시총 한국 더하기 일본 GDP마저 넘어서. 차, 항공에너지 등 정통기업 코로나 이후 죽쓰는데
아마존 전체 인력의 42%, 테슬라는 35%, 페북은 22% 증원. 미국, 유럽 의회에선 독점 우려. 철도 석유사처럼 쪼개야. 2014년까지 세계 최대 기업으로 꼽혔던 석유회사 엑슨모빌은 올 8월 말 뉴욕 증시 다우존스 산업평가 지수에서 퇴출됐다. 상장된 지 92년 만이었다. 와. 대신 이름을 올린 기업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세일즈포스, 시라오바이드 정보기술, 컬럼리스트는 최근 뉴욕타임스에 과거 석유 기업들이 선출되지 않은 가장 센 권력으로 꼽혔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빅테크 기업이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대형 기술 기업들은 급속히 몸집을 불리고 있다. 유통, 검색,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실상 장악한 덕분이다. 미국 의회가 승자 독식의 폐해를 우려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해지고 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등 5개 빅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은 지난 16일 기준 7조 1875억 달러다. 한국은 1조 6463억 달러와 일본 5조 818억 달러의 작년 국내 총생산을 합한 금액보다 많다. 미국 GDP 21조 4277억 달러의 3분의 1에 달한다. 올 들어 주가가 14.5%에서 72.4%까지 뛴 덕분이다. 알파벳은 아마존. 알파벳이 적게 뛰었고 아마존은 72%까지 뛰었네. 미국, 유럽 등에선 빅테크 기업들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다. 이달 초 미 하원이 빅테크 업체들이 과거 석유 철도회사처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짜리 보고서를 낸 게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미 대선 이후 인수합병 금지, 기업 분할 등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데이비드 시슬린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독점적 기업이 전략 하나만 바꿔도 수억 명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EU 역시 대형 기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을 저울질하고 있다. 12월 초 공개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법 개정안을 통해서다. 자, 세 번째. 내년은 가치주 시대, 운송, 화학, IT주 주목. 미 대선 누가 돼도 인프라 투자, 실적 좋아질 가치주 유망. 성장주는 옥석 가리기 예상,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종목 수익률 뛰어나 관심 가질만. 증권사들이 내년 시장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다. 키움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스타트를 끊었다. 키움증권은 2021년 금융시장 전망 정상화, 그 너머에는 두 리포트의 키워드는 모두 경기 민감주를 포함하는 가치주다. BBIG 등 올해 시장을 주도한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가치주로 옮길 만한 의견이다. 성장주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성장주는 종목 장세가 예상된다. 키움증권은 성장주의 실적 개선 속도가 둔화하고 미국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까지 더해져 성장주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봤다. 혁신 기업들은 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서상영 연구원은 올해 거대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성장주 랠리가 펼쳐진 것과 달리 내년에는 개별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봤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사안으로는 약달러 현상을 꼽았다. 안예아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중앙은행이 정책에 따라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고 실질 금리는 낮아질 것이라며 타격을 덜 받은 아시아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시아 신흥국 달러 표시 채권, 한국 상위 등급 여전채 및 회사채를 추천했다. 네, 3프로 유튜브에 3프로TV라고 오건영 부부장이 신한금융투자에서 얘기를 했는데 미국 달러 약세가 되고 위안화 강세가 되는데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천천히 달러도 약세가 될 거고, 그것도 미국이 원하는 거고, 위안화도 급격하게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중국 수출 기업들에게 타격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위안화가 강세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종합면 K자로 갈라진 미국 경제 3조불 퍼붓고도 저소득층 더 가난해졌다. 비대면 디지털 기업 역대급 호황, 항공은행은 손실 감당 못해 파산, 실업대란 저소득 저학력자의 집중, 돈 풀리며 증시 주택 가격 급등, 저소득층은 자산 불릴 기회 잃어, K자 길어지면 성장 잠재력 타격. 지난 9일 워싱턴 DC 인근 타이슨 코너 쇼핑몰 콜럼버스 데이 연휴를 앞둔 대목이었지만 쇼핑몰은 한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쇼핑객의 발길이 뜸해진 이유다. 니먼 마커스, 블루밍데이 등 쇼핑몰에 입주한 백화점에선 손님보다 직원 수가 훨씬 많았다.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앤디 씨는 며칠 가게에 문을 다시 열었는데 아직까지는 장사가 안 된다고 했다. 일자리 업종별 양극화.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전혀 다른 두 세계로 갈라놨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사람들이 대면 접촉이 기피하면서 아마존, 페이스북, 줌 등 비대면 기업과 디지털 서비스 기업은 주가도 오르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항공, 호텔, 여행, 백화점 등은 손님이 끊기면서 불황에 빠져들고 있다. 아마존 주가는 실적 호전에 힘입어 올해 72% 올랐다. 고소득층 근로자는 관리직 등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대기업 직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다. 이에 비해 저소득층은 대면 근무가 불가피하고 식당, 숙박시설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종사자가 많아 피해가 컸다. K자 회복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1차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증시 호황을 내세워 미국 경제가 V자로 회복 중이라고 하자 조 바이든 후보는 서민층 타격을 지적하며 K자 회복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K자 회복이 장기화하면 경제 성장에 타격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노동부 수석 경제학자 출신인 하이드 시어홀츠는 코로나로 수백만 명의 실직자가 생기면 경제에서 소비 수요가 줄어들고 그 결과 기업이 제품 판매가 감소해 2차 해고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 두 번째, 중국 V자 회복 굳히기 들어가는데 유럽은 더블딥 우려 확산.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지만 23분기 연속 플러스 상장, 주요국 중 첫 정상 회복 평가. 여기까지 중국. 중앙은행 총재들 이딴 침체 경고,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 펴야, ECB 연내 채권 매입 확대할 듯. 이거는 유럽.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이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연히 회복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유럽 등과 달리 공격적인 방역 대처로 경제를 되살리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방금 얘기한 거고요.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예상치를 1.9%로 제시하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여기까지는 중국이고요.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면 유럽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도 코로나19 2차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거론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클라스 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많은 나라가 코로나19의 두 번째 물결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멀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 의장은 지난 6일 미국 실물경제협회 연례회의 강연에서
미국 경제가 아직 위협에 직면한 상태라며 추가 지원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드 중앙은행도 계속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명분이 재정 정책, 재정 부양이 먼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